네, 지금 시간은 일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가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5차례에 걸쳐서 지지 저항 활용 편을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10차례에 걸쳐서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 또 지루하고 그리고 기초편만 따로 뽑아가지고 내보내서 한 5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횟수가 거듭될수록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같이 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 지지 저항을 또 다른 또 방법으로 해서 또 응용하는 방법. 네,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게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지지 저항 활용 기초편 1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천연가스로 시작을 하면 좀 안 되는데 워낙에 천연가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천연가스 원자재에서 천연가스 일단 선택을 해서 지지 저항 활용 내보냈는데요. 2불 18로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죠. 네, 지난주에 2불 18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과연 뭐 오늘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한 차례 크게 뛰어오르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지지 저항점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순수하게 기초 지식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천연가스 어느 정도 횡보장을 이어가면서 2불 초반대 유지하던 것이 금요일 날 갑자기 뛰었죠. 이렇게 뛴 상태에서 만약에 숏을 진행을 한다. 지금 매매를 어떤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지점과 저항점을 활용해서 기다리고 어디서 숏을 잡고 어디서 롱을 잡는지 예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요 위에서 우리가 숏 같은 경우에는 흔히 올라가고 있는 도중이면은 요 위가 저항 지점이 되죠. 어떤 분들은 기초 과정에 있어서 지지점과 저항점 좀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지지점과 저항점은 뭐 크게 말해서 같은 겁니다. 올라갈 때 저항, 또 그게 내려갈 때 다시 지지가 되니까 지지점이 저항이 되고 저항점이 지지가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뭐 흔히 말해서 버벅거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버벅거리는 구간을 과감하게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가 강한 하방장세라고 부르는 거고요. 반대로 이 저항 지점을 그대로 뚫고 계속 올라가면은 강한 상방장세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지점과 저항점을 제가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했으면은 어떤 분은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자기 자신이 그린 것이 정확한지 또 확신이 없죠.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지지점과 저항점이 꼭 아주 정확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쯤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리는 것이 사실은 타당합니다. 특히 원자재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고요. 만약 외환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명확하게 지지점과 저항점이 나오는 편인데 원자재 시장은 특히 천연가스는 지지점과 저항점이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그어졌다기보다는 상당히 그 폭이 지지점과 저항점 우리 잡은 위치에서 위아래로 어느 정도 폭이 넓습니다. 감안하시고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왜 지지점과 저항점이 중요한가? 물론 너무나도 기초지만은 어떤 분들은 전혀 뭐 지지점과 저항점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저도 동의하는데 만약에 지지점과 저항점을 무시하고 매매를 한다면은 아무런 원칙이 없죠. 그리고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10번을 매매한다고 했을 때 무조건 아무데나 뭐 롱이나 숏을 까면은 확률은 50대 50입니다. 그렇죠? 뭐 아무리 재수가 없는 사람이 하더라도 뭐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면 결국은 성공 확률은 50대 50이죠. 오르지 않으면 내려갈 테니까요. 하지만은 우리가 100%라는 매매의 절대적인 반드시 이거라는 것은 없어도 요 지지점과 저항점만 잘 활용해도 50%의 그야말로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 시점에서 최소한도 60% 승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0번을 했을 때
60번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0%가 이익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다만 손절 원칙이 철저하게 있어야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기다리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은 손절 원칙이 철저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 지지점과 저항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한다면은 결국은 뭐 50% 확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번 매매를 하면은 50%의 승률이 아니고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제 생각에는 요 지지점과 저항점,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손절 원칙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점과 저항 활용할 경우에 지금 요 현물가의 움직임은 요 선물가하고 움직임 변동폭이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선물가를 별도로 해서 차트를 그려서 봐도 이 봉의 움직임은 비슷하게 움직이고요.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 차이가 지금 6월분하고 차이가 나지만은, 특히 다른 원자재에 비해서 천연가스는요. 하지만은 움직이는 요 봉의 움직임은 비슷하기 때문에 설령 뭐 선물 쪽에 치중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봉의 움직임, 이 변동폭 생각해서 보시면은 뭐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될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뭐 숏을 기다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숏이 유리하다, 롱이 유리하다 말하기 전에, 네, 숏이든 롱이든 좋은 위치에서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승률이 다 높지요. 더군다나 최근에 천연가스는 횡보장세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보장세에서는 추세가 한쪽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론 횡보장세가 이렇게 이어갈지는 모르지만은, 횡보장세가 이어가는 도중에서는 숏이든 롱이든 어느 쪽이 뭐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다만 들어갈 위치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나중에 손절 원칙만 정확히 지킨다면은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현재 5월 중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6월달 들어가고 7월달 들어가면 조금씩 롱이 유리한 시점이 오겠죠. 그리고 더 중장기로 본다면은 뭐 겨울을 앞둔 10월달이라든가 11월달에 오면은, 그럼 더더욱 롱에 유리한 시점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롱이든 숏이든 떠나서 그 위치, 어디에서 들어갈 건지 정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일단은 지지점과 저항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지점과 저항점 활용했을 경우에 만약에 롱으로, 네, 레버리지 혹은 롱으로 따라갈 경우에는 최소한도 밑에서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현재 움직임이 여기 지지점 저항점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2불 17하고 2불 18 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때 최소한도 이 밑에 지금 또 다른 지지점과 저항점, 현재는 이걸 지지점이라고 부르겠지만 이 지지점과 저항점 요 2불 14 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면은 단타의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터치를 안 하면요. 터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만약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2불 14에서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쭉쭉쭉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천연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유도 하고 있고 구리도 하고 있고 옥수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분들이 저는 천연가스에 몰빵을 하고 모든 종목을 천연가스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시드머니가 작아도, 정말 시드머니가 뭐 한 번 매매하면 끝입니다. 이 정도로 작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절반은 다른 종목에 해야죠.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다면 한 종목당 10% 이상 집중하면 안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5%씩 한 종목에 5%씩 들어가고 나머지 5%는 나중에 마이너스 될 때를 대비해서 남겨놔야죠. 전체 시드머니가 100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100이라는 시드머니에서 50%만 투자를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현금 관리를 그냥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뭐 적금을 들든 통장에 넣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 지금 지지저항 얘기를 하다가 제 지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제 지인분들도 제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몰빵 얘기 나오고 한 종목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물론 당장은 그게 성공이 용이할지 모르지만은 투자 종목이 최소한도 아무리 시드머니가 작아도 절반이라도 다른 종목이 하고 이렇게 절반이라도 현금화 시켜가지고 만약을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숏을 기다린다면은 요 30분 봉상에서 지난번 단기 고점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2불 24에서 25 사이. 네, 여기서 당연히 숏을 기다려야겠죠. 급하게 기다릴 경우에요. 좀 더 여유 있게 기다린다면 그 다음 지지 저항점에서 기다리는 게 낫고요. 최소한도 2불 30 넘어서. 네. 지금 현재 요 30분 봉에서 단타로 봤을 때 어떻게 요 지지점, 저항점 활용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요 부분 2불 11,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지금 이것도 표시가 된 건데, 이것도 2불 18. 요 지점은 단타로서 의미가 현재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요 단타로서 의미가 있는 요 부분이 뚫린다. 그러면 구태여 여기서 들어갈 필요는 없죠. 2불 11도. 더 밑에서 2불 09나 2불 06, 요런 그 다음 지지 저항점. 뭐 내려가는 도중이니까 지지점이죠. 네, 지지점에서 당연히 기다려야죠. 우리가 지지 저항점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는 머릿속에 이게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지도 같은 거죠. 어디서 기다리고 또 어디서 진입하고 또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첫 번째 시간 지지 저항 활용하는 첫 번째 기초고요. 다음에서 더 자세하게 활용하는 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